영어학원의 연간 학부모 부담 비용이 1,452만 원이요. 4세 고시, 7세 고시 들어보셨어요? 가장 쉬운 건데 대학생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진짜 풀 수 있는 7살이 진짜 있어요? 얼마 전에 사교육비 관련한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로 매년 지출하는 금액이 무려 2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요.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규모고요. 그러네요. 국내 GDP의 2%가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아마 두 분은 저보다는 당연히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의 특히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사회 진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또 강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뜨거운 그런 학구열을 자랑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이 있어야지 또 그런 열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대치동에 또 그런 이제 학원들도 많고, 네, 교육비 지출도 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뭘로 하셨어요? 저는 무슨 선생 영어, 아. 파닉스. 아, 아침마다 선생님이 새벽 6시에 전화하셔가지고 어제 공부했니? 굿모닝. 발음 따라하고. 아, 예, 그러셨구나. 그런 거예요. 저는 성문 종합 영어 세대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그냥 했다고요? 학원에서 그냥 뭐 A4 용지 같은 거에 그냥 간단하게 단어 외우고 하는 것들만 그냥 동네 학원에서 했지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세대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희는 진짜 이렇게 성문 종합 영어나 뭐뭐 선생 영어 네. 이걸로 나름 대학도 들어가고 다 했는데 그러게요. 요즘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지 참. 야, 이게 들으면은 더 놀라우실 게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교수님. 네. 그 정도 되는데 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학부모 부담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이요? 아니 1,452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야. 교육부에서 발표한 숫자가.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의 2배고 매달 100만 원도 아니고 12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도 부모들이 안 되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주 영유 비용을 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을 본 것 같은데 네. 할아버지가 대학 학비를 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유치원비를 대주고 있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 보면 대전의 둔산이라든가 네. 대구의 수성구 뭐 네. 몇몇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오. 있고 계속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가 영유라고 해서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게 관련 법규상 유치원으로 분류돼서는 안 되고 네. 엄연히 그냥 학원인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일반 학원들하고 영어 유치원이 같은 건데요. 사실은요. 일반 유치원들은 교육부에서 정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리과정에 따라서 생활 영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 발달 단계하고 인지 발달, 뭐 신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영어 유치원은 이런 다른 발달 단계들을 소홀히 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 발달 단계가 굉장히 달라서 써야 되는 언어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만 잘하는 이런 강사들이 왔을 때 영어는 잘하지만 아이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가르치는 사람이 훈련을 더 받아야 합니다. 오다 가다 이거 있죠. 네. 엄마가 집에 갈게. 그럼 애들이 뭐라고 받냐면 엄마 빨리 가 이렇게 받아요. 가다와 오다가 상대와 나의 입장을 바꿔봐야 하는 인지적인 발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어려워서 완성되는 시기가 이게 다 있거든요. 한국말도 헷갈리는 아이한테 영어로 come and go를 가르치면 이게 먹힐까?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말이랑 영어 동시에 네.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옳지 않다고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풋을 주는 사람이 그 언어의 풀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인풋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샘 해밍턴 같은 분은 이제 본인 영어 원어민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본인이 영어를 풀 스펙트럼으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처음에 영어를 안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어만 배우다가 나중에 영어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옮겨갔거든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여기서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가 한국어잖아요. 이게 지배적인 언어라고 부르는 건데 지배적인 언어를 먼저 능숙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다음에 영어를 나중에 얹어주고 나중에 국제학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교육부에서 통계 자료를 내놨는데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요. 2018년보다 무려 66%. 와.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수업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영유도 들어가려면 그냥 돈 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4세 고시, 7세 고시 들어보셨어요? 4살짜리가 말도 잘 가보시죠? 못하는데 시험을 봐요? 그것도 영유 들어가기 위한 시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맞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사세고시는 일명 초시라고 하는데요. 보통 4, 5세 아이들이 치르게 되고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4, 5세 아이들은 갓 기저귀를 떼고 소변을 가리는 것도 힘든 네.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없이 책상에 30분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연필을 쥐는 이 악력도 약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연필을 쥐고 알파벳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하고요. 또 알파벳 발음도 보고 그리고 철자 중에 뭐 빠진 게 있으면은 그런 빠진 거 이제 쓸 수 있는지 사실상 그렇게 난이도가 세지는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학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4세고시고 네. 7세고시는 예비 초일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유치원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치원 마지막 해 10월이 되면은 본격적인 레테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일명 대치동에서 뭐 빅3다 뭐 그런 유명 학원들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웨이팅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야, 그러니까 네. 유명 학원을 들어가기 들어가기 위해서 위한- 다른 학원에서 그렇죠. 웨이팅을 하면서 더 배우는 거예요. 네, 그게 네. 라떼예요? 네. 아, 라떼는 라떼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죠? 테스트 준비를 네네 과외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학원의 입학 시험을 도와주는 또 별도의 어떤 학원들이 있습니다. 라떼 시험 그럼 한번 우리 풀 수 있을까요, 교수님? 원장님, 저희 잘 모르셔서 근데 저희 다 대학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 아니, 그럼 이거 풀 수 있다고 확신을 어때요? 저희 풀 수 저희 있을까요? 대학 나왔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좀 한번 보시면, 풀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실감이 날것 문제입니까? 같아요. 또 간만에 또 이번 이렇게. 문제의 시노님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그 뜻을 갖고 있는 동의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퀘스천에 있는 단어 또 모르면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이럴 문제. 수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정답은 네, 그래서 정답은 D잖아요. D. 네, 맞습니다. 그렇지. D. 대단하시네요. 하나만 더 풀어보죠. 이번 문제 제가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엔토님이라고 해서 반의어를 찾는 문제고요. storie드라는 verb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렇네요. 문제입니다. 야, 이게 뭘까요, 진짜? 잠깐만. walk, jog, talk, wonder. 이거 좀 헷갈리긴 한다. 그쵸. 네. 워크하고 이거를 조그의 차이를 잘 네. 모르겠고 7세 아이들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 스트롤이라는 거는 이게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거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개념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예요. B입니다. 적. 이거를 네. 7살에 푼다. 진짜 풀 수 있는 7살이 진짜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 3점대입니다. 3점대요?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교재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애잖아요. 그거를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향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푼다 지금 레테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로 그림책 읽어주기는 저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중요하지만 아이가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영어의 90% 이상은 성공하는 체험이에요. 성공하는 체험이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영어를 잘해서 칭찬을 받건 영어 시간에 게임을 잘해서 칭찬을 받건 율동을 잘해서 칭찬을 받건 나는 잘하는 아이여야 되는 거예요. 나 뭔지 너무 공감해. 네, 이건 이거 자기 자존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 자존감이 계속해서 이제 영어 음성언어로 놀면서 이렇게 쌓아놓고 좀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영어를 얹어주면 왜냐하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럴 때 문자로 데리고 가면 그게 훨씬 더 쉽지.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실패하는 경험, 45세에서 떨어졌어, 뭐 70세 떨어졌어 이러면서 실패하는 경험으로 점철된 걸 계속 만들어주면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예. 한글도 이런 분들은 빨리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난독해라고 하는 난독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난독해는 너무 어릴 때 문자를 가르쳐서 소리 내서 기계적으로 글자는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들어오는구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발견이 되냐면 어릴 때는 읽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초등 3, 4학년이 되면 발견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초등 1, 2학년까지는 학교의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애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외워요. 외워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초등 3, 4학년이 되면 교과서의 지문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부진으로 이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학습 부진도 아니고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난독해의 문제예요. 그래서 새롭게 의미를 내가 이해하면서 읽는 처치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해줘야지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영유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네.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영유를 나온 아이와 못 나온 아이, 영어 실력이나 이후 초중고 과정에서 영어를 따라가는 그 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이거는 일반화시키기 조금 어렵구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일찍 영어를 접했기 때문에 어떤 영어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영어 어떤 소리라든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이 꼭 학습 성취도나 어떤 입시 결과와 직결된다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유리한 부분은 있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솔직한 얘기 해주시네요. 원장님 네, 네, 네.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목표를 어디다 두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네. 생각하는데 내 아이가 스카이를 보내겠다라는 욕심만 없애시면 꼭 그래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저 선생님의 말씀 굉장히 그 와닿는 것이요. 주위에 공부 많이 해서 대치동에서 학원 가서 소위 스카이 나와서 전문 직종 주위에 네. 많잖아요.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내 자식들 똑같이 나처럼 키워봤자 뭐 대기업 직원 혹은 뭐 전문직으로 살면서 9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일하고 그게 행복하냐. 난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보네요. 결국엔 다 대치동에서 모여요. 왜냐면 부모 마음이 그래도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서 느껴보시니까 10수년 넘게 원장님 어떤 생각하세요? 뭘 자꾸 놓치냐면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게 한 초등학교 때까지 먹혀요. 네. 그런데 중1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잘해야 좋아져요. 잘 찍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과목에서 100점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 과목 좋아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현장에서 많이 겪고 있어서 그렇네요. 애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 부분을 한꺼번에 이걸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단어를 뭐 2개 외웠는데 5개로 늘려보자. 예. 잘했네. 칭찬해주고요. 또 10개, 20개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성적표 영어가 예.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된다. 심리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외국에서 예. 조입식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학습 초기에 어휘를 외울 때에는 예. 조입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한국인들이 놓친 건 딱 이거예요. 학습 초기에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거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단어를 외우는 게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데 다른 작업들이 뒤에 붙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한국은 요 외우게 하기는 잘해요. 다만 이후를 다 생각해버려요. 외국은 외우게 하는 걸 안 하고 이후만 하다가 아니 성과가 떨어지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더 얻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 이러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희수박 선생님 영어 교재도 집필을 네, 하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 시장에도 AI 영향력이 커지게 될 거고 네, 네. 사실 요즘 AI가 많이 발달을 네, 해가지고 네. 외국 나가도 앱만 있으면 여기서 뭐 음식이 이거 뭐예요 하면 바로 영어로 해석이 돼가지고 들려주면 되니까 네. AI가 발달할수록 우리 굳이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해야 영어 합니다.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 아닌가요? 제가 뭐 인공지능 학회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얘기할 때 영어하고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딩이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치열하게 이제 보습학원에서 속성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코스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를 해야 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예를 들면 2개 국어를 하는 사람과 1개 국어밖에 못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뇌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럼 앞으로 점점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이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얼마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사실 외국어를 그중에서도 영어를 꼭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챗GPT를 영어 공부에 잘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일단 챗GPT를 잘 쓰려면 프롬프팅을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롬프팅을 잘 하려면 사실은 그것도 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잘 먹히는지 시행착오를 해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실 프롬프트도 영어로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영어가 나오는 거고 그렇네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인문학자이고 코드를 하나도 모르지만 이제 챗GPT 쪽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영어 기사들과 뉴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딱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그거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I의 영어를 접목하는 것도 결국은 영어의 힘이었던 거죠. 사실 예전에 영어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런 소리 하신 적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 제가 뭐 라스베가스 CES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 보면요. 제일 먼저 없어질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영어 티칭하는 그런 직업.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어학 관련한 학과들이 점점 폐지한다고 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합니다. 질문 드리고선. AI 챗봇, 뭐 챗GPT 요즘 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장에서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요 고수들이에요.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제재가 가해져야 돼요. 굉장히 좀 위험하게 노출되거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도 있거든요. 학습을 한다고 들어가고선 이제 산소포로 빠지는 거죠. 너무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 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챗GPT를 쓰면 굉장히 잘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수업 준비 자료들을 굉장히 고난이도의 지문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바꿔줘? 하면 쫙 바꿔줍니다. 이야. 그래서 한 번에 이것도 해결이 되고 여기서 중요 어휘를 무슨 기준으로 추출을 해줘? 하면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넣어야 하는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한데 기준을 줘야 돼요. 리딩 지수 얼마로 또는 공통 유럽 기준 무슨 레벨로 해서 어휘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하면 쭉쭉쭉 뽑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잘 쓸 수 있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주도성이 필요한 거죠. 예.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하는지
보고 가지고 와서 넣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어린이들은 AI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쓰면 안 되고요. 부모가 요만큼만 써 하고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돌려보는 정도만 해보면 좋습니다. 네,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쓴다는 영어 교육과 또 유아 영어 학원을 중심으로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이들이 사교육에 지쳐서 이미 공부를 포기해버린다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어떤 실패를 계속 맛보면 아예 공부가 나중에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과제를 좀 풀어가면 좋을지 먼저 선생님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교육은 100년지 대계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스페인이 만 3세로 내려가 있거든요. 네. 영어 교육이. 네, 거기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실은요. 어린이들의 특성을 다 알고 가르치니까 이 정도의 이 인프라를 깔 수 있으면 만 3세로 영유아로 이제 영어 교육이 내려가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네.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영어 유치원으로 가는 건데 이런 인프라를 키워주시면 이제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대치동 하면은 잘하는 애들이 100%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 학습자의 이제 특성에 맞춰서 내 아이가 영어를 진짜 자기 주도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학부모님들께서 세심하게 좀 무조건 그냥 학원에다 다 맡겨놓지만 마시고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신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한우냐 막 그래요. 우리가 뭐 등급을 나누냐 막 이러는데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뭔지 알죠. 느껴지는 네, 그래서 멘트예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내신도 물론 다 평가에 어떤 장단점은 있지만 조금 절대평가화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 학교 시험 기간이 적지 않거든요. 1년에 4번이나 있는데 스트레스가 조금 경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 그 시절을 지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마켓 인사이트 시간 영어 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조이스 박 선생님 그리고 문경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